한국과 일본, 바다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잖아요. 근데 이 두 나라의 문화 속에는요,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아주 특별하고도 비밀스러운 연결고리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생존을 위한 소리의 비밀이죠. 오늘 그 미스테리한 메아리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왜 한국의 해녀와 일본의 아마, 이 여성 잠수부들은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마치 서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정확히 똑같은 소리를 내는 걸까요? 정말 신기하죠? 이 놀라운 미스테리, 지금부터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한국 제주도의 해녀들은 이 소리를 순비소리라고 하고요. 일본의 아마들은 이소네게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좀 다르죠? 그런데 들어보면 사실상 거의 같은 소리거든요. 자, 그럼 이 소리의 비밀을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기묘한 메아리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 소리가 그냥 우연이 아니라 대체 어떻게 수세기 동안이나 바다를 건너서 똑같이 울려 퍼질 수 있었는지 그 깊은 이야기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이건 정말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무려 수백 년 동안 세대를 거듭하면서도 이 생존을 위한 기술만큼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전해져 내려온 겁니다. 마치 바다 그 자체가 이들에게 똑같은 방법을 가르쳐 준 것처럼 말이죠. 좋아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탐정이 된 것처럼 이 소리의 단서들을 하나씩 해독해 볼 시간입니다. 도대체 이 소리, 정체가 뭘까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자, 이 표를 보시면 뭔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발성을 한번 보세요. 한국은 호이, 휘, 일본은 휴, 피. 와, 진짜 비슷하지 않나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두 소리 모두 혀를 이용해서 마찰을 일으키는 개방음이라는 동일한 원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첫 번째 힌트가 숨어 있었네요. 자, 여기서 이 미스테리를 풀 첫 번째 열쇠가 등장합니다. 바로 다치츠테토 원리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는 다처럼 딱 막혔던 소리가 싸나 샤처럼 열린 소리로 바뀌어야 더 멀리, 더 잘 들린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생존 본능이 우리의 발음 방식까지 바꿔버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열쇠는 바로 아가-이 현상입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숨을 한 번에 터뜨릴 때 아처럼 입을 크게 벌리는 것보다 이처럼 좁게 바꿔야 에너지를 훨씬 아낄 수 있다는 본능적인 기술이죠. 자, 이제 이 두 가지 원리가 해녀들의 몸 안에서 어떻게 마법처럼 작동하는지 그 순간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 드디어 수수께끼의 첫 번째 조각을 맞출 시간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날카로운 휘파람 같은 소리가 나는 걸까? 그 답은요, 바로 압력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해녀들이 맨몸으로 버텨내야 하는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그 엄청난 바닷속의 수압입니다. 이 메커니즘이 바로 핵심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엄청난 수압이 온몸을 꽉 누르겠죠? 몸이 닫힌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오는 그 순간, 바로 이산화탄소를 뱉고 산소를 마셔야 하잖아요. 이때 꽉 닫혔던 몸에서 공기를 폭발적으로 내뿜으려니까 혀가 입천장에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그 마찰음이 휘, 나, 휴 같은 날카로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가장 순수하고 원초적인 형태의 다치츠테토 원리인 거예요. 생존을 위해 수압에 의해 닫혔던 몸을 강제로 열면서 열린 소리를 만들어내는 과정.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제 몸으로 증명해내는 거죠. 자, 첫 번째 미스테리는 풀렸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왜 그 소리는 유독 특정 모음으로 끝나는 걸까요? 이건 여러분이 지금 직접 해보시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자, 입을 크게 벌리고 아 하고 숨을 길게 뱉어보세요. 어때요? 공기가 한 번에 훅 나가버리죠? 근데 이번엔 입을 좁게 하고 이 해보세요. 훨씬 더 길고 안정적으로 숨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게 느껴지시죠? 바로 이겁니다. 이 작은 차이가 생사를 가르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아가-이 현상이 작용하는 겁니다. 해녀들이 소리의 끝을 호이, 나, 피, 하고 이로 마무리하는 건요. 에너지 손실은 최소화하면서 뇌의 산소를 가장 빨리, 가장 효율적으로 보내기 위한 그야말로 생명을 구하는 본능 그 자체인 거죠. 자, 그럼 이 발견이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아, 신기하네 하고 끝날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이렇게까지 말해요. 이것은 언어가 아니다. 단어가 생기기 이전 시대의 소리, 즉 어근 원형이다. 와,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 분석한 이 소리가 어쩌면 인류가 말을 사용하기 이전부터 내돈 생존의 소리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숨비 소리와 이손에게는요, 그냥 비슷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생존이라는 극한의 상황이 만들어낸 생물학적 필연이었고요. 또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똑같은 의문 전략을 공유하고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건 우리 인류의 아주 원초적인 과거에서부터 들려오는 메아리 같은 소리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생존을 위한 이 소리의 원리가 어쩌면 지금 우리가 쓰는 전혀 다른 언어들 속에도 그 흔적을 남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예를 들어 입을 굳게 다물고 무언가를 한다는 한국어의 구지와 입을 뜻하는 일본어 쿠치처럼 말이죠. 어쩌면 언어의 가장 깊은 비밀은 바로 이런 생존의 순간에 숨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